황금알농법 대표 박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 오후 여기 창녕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비가 살짝 내리다 말다 이슬비가 오다가 하늘이 이제 개이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기도 하고 이제 개이고 있습니다. 지금 마늘이 봄에 쑥쑥 자라야 되는데 수분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한 비료가 부족한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늘이 함수량도 작아야 되고 비료도 많아야 되고 잎도 두꺼워야 되고 절간도 짧아야 되고 이런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료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황금알농법 대표 많은 비료를 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가물면 비료를 잘 못 줍니다. 그럴 때는 비료 주는 방법은 흙골에 주고 한 2, 3일 내에 녹고 난 뒤에 골무를 대면 된다. 다 여기 보면 전 다 마늘입니다. 뒤쪽에 저 뒤쪽에. 그러나 이 마늘을 어떻게 잘 키워서 다 수확을 하냐, 그게 제일 문제겠죠. 비료를 줘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 차이가 많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늘은 조금 가늘입니다. 이쪽 마늘은 좀 굵습니다. 이렇게 비료 조금 더 먹고 덜 먹고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끝이 탔다, 그 말은 이제 비료 줘라 하니까 비료 주고 수분이 부족해서 이래 탔습니다. 그러나 그래 많이 장에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래 아랫잎이 이래 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운잎도 여기 탄 것들이 비료에서 탔다. 빨갛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료를 줬던 게 여기 보면 표면에는 수분이 22.6%에 이시가 2.89, 온도 16도 7분.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분은 35에서 45% 수분이 부족합니다. 비료량은 2.8이면 상당 표면 이시가 높습니다. 그 바닥에 온도는 16도. 온도는 지금 기온은 뭐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 수분은 아래쪽에 수분은 36.5%, 이시가 2.59, 온도 15도 1분입니다. 그럼 이 마늘은 지금 아래쪽에 이 마디를 보면 이제 그 황금알농법 연면시 반응에 절간이 늘어집니다. 이렇게 절간이 늘어진다. 그리고 비료가 있어도 제대로 비료가 없다가 있어진 거지. 이래. 그러면 잎이 이렇게 길입니다. 길고 끝이 요래 똑 돌아가. 여기 비료 없다가 있다가 이런 형태로 그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이제 흙골에 비료를 100평에 한 포씩 주면 됩니다. 마지막 비료는 5월 8일 어버이날 때까지 주면 된다. 비료 주고 한 달 뒤에 정도 수확 시기를 예측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수확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마늘이 아랫잎이 안 마르면, 아랫잎이 안 마르고 잎이 두꺼우면 그냥 이래 몸통이 커집니다. 몸통이 굵은 거는 종방향이 마늘이 길다. 그래서 아직도 마늘을 비료를 충분히 더 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황금알농법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 마늘이 비료가 부족하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맺어서 이 마늘 같은 게 이식값이 아래쪽에 2.5기 때문에 질병이 없습니다. 농약이 필요 없다. 단 4월 말 정도 더 날이 따뜻해지면 송화가루 날릴 때 정도 온도가 높을 때 비가 오락가락했을 때 안개가 끼일 때 우리가 뭔 병이 오냐, 녹병이 옵니다. 녹병 포자가 안개에 날라서 마늘 잎에 소복이 앉으면 그게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균들은 여백하고 무관합니다. 비료를 많이 준다고 녹병이 안 생기는 아니다는 거죠. 균이 날라와서 뚫고 들어간다. 뚫고 이렇게 꼭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균들은 뚫고 들어가지 않는 균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녹병만은 뚫고 들어간다. 과일의 탄저병, 녹병, 배 흑석병, 그 다음에 국화꽃 백수병, 이런 것들은 뚫고 들어갑니다.
조건이, 전제 조건이 안개에 의해서 날아온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많이 와도 녹병은 없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끼면서 비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할 때, 기온이 높을 때, 그때 포자가 날라서 안개 타고 천천히 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씨값이 낮은 마늘들은 비료를 헛골에 주고 골무를 대주면 됩니다. 그러면 비료가 안으로 배이 들어갑니다. 비료를 뿌려 놓으면 비료가 질소 비료가 수분을 땡겨서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깜실하게 들어갑니다. 그 비료가 비가 오면 다시 흙골에 있는 게, 놀골에 있는 비료가 안으로 땡겨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료는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그 먹거리인 마늘이 충분히 생산된다. 그런데 마지막 비료를 NK를 줘버리면 생산량도 감소하고 병도 많이 하고 저장도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 마늘은 추비는 요소만 줘라. 식물의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NK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공기에 수확하는 마늘은 필히 식물의 밥인 요소를 많이 줘야 된다. 식물의 반찬은 플러스 전거기 때문에 토양이 결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황금알롱구에서는 질소비료 충분히 줘라. 배가 고프지 않게. 식물이 배가 고프면 이 씨값이 1.2 되면 잎 끝에 맺은 물방울, 자기가 먹고 토해낸 영양소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 그게 1차적으로 생긴 게 가을에 마늘이 요리 살살 녹아내려앉는 거. 그거는 텃밭 농사 마늘 적게 심는 분들은 마늘을 세워 심지 말고 눕히 심으면 됩니다. 그럼 가을에 안 죽습니다. 텃밭 농사 짓는 분들은 마늘을 눕혀 심어라. 그럼 비료 작아도 물방울이 뿌리 쪽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봄 돼서 이파리 속으로 물방울이 들어가면 무름병, 이중을 덮었다가 훅 자라 있다가 이파리가 요리 휘어져 있습니다. 이중 부직포나 비닐 속에 벗겨버리면 이렇게 일어서겠죠. 일어서면 물방울이 입 속으로 들어가요. 여백 맺었던 게,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병이 생기는데, 부직포 벗기기 전에 겨울에 흙골에다가 마늘 같은 게 충분히 비료를 줘 놓으면 벗길 때 일어서도 물방울이 안 생깁니다. 잎 끝에 맺은 물방울은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원재료가 된다. 그 여백을 먹고 자라는 균들이 활성화돼서 마늘 무름병, 그게 안으로 또 깊게 들어가면 마늘 뻥, 우리가 스펀지 마늘이 뻥 돼버린 거죠. 그 균이 같이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탁 흘러내려간 거는 마늘이 단단해져 갖고 여백이 타고 마늘 밑으로 뿌리 쪽으로 또 컸을 때 내려간 거는 흑석균역병. 이 다 배가 고파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황금알롱법 메뉴를 사용해서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하면 여백도 안 맺고, 그리고 또 비료도 충분히 소화를 잘 한다. 그래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뿌리를 많이 뻗어서 다 수확할 수 있다. 저장력이 좋다. 그래서 물 500에 골드그린 2번, 골드칼라 1번, 1.5리터에 설탕 3kg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 쫑이 올라오고 난 뒤에는 골드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운용해서 살포하면 된다. 그리고 텃밭 농사하는 분들은 물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그린 2번에 칼라 1번 정도 교대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마늘 쫑이 올라오고 나면 골드 칼라를 60cc에 설탕 120g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추비는 요소만 해라.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 지역에서 마늘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